예성지, 예성지 전기. 고인, 1923년 대만에서 태어나 22년간 일본인이었다. 전시에 혼슈로 건너가 센다이의 구제 이고를 거쳐 도쿄대 의학부에 입학한다. 패전 후 대만으로 돌아갔다. 자동적으로 중화민국 국민이 된다. 대만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말라리아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1950년에 총사령에 처해졌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전기를 읽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국가는 문명을 일으키고 유지한다. 국가가 갖는 압도적인 이점이라고 해도 좋다. 상하수도, 전기, 의료, 복지, 안전 등 국민을 위한 이 모든 것의 총합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사소한 편리함의 총합이다.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신다. 내가 직접 젖소를 키워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는 인간의 이상에 대해서는 잠시 제쳐둔다. 배달해주는 우유 배달원은 경차로 온다. 그 차도 그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기관에서 구매한 것이다. 배달 중에 게릴라 병사에게 살해당할 걱정도 없다. 경사륜체는 석유가 필요하다. 그 석유도 배달원 자신이 사막까지 가서 직접 판 것이 아니라 석유 관련 기관의 말단에서 산 것이다. 그 몇 리터 안에는 세계 규모의 정치, 경제, 기술 기구라는 문명이 들어있다. 하지만 국가는 한편으로 광기도 낳는다. 이 경우 국가란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국민국가이다. 그 전까지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기껏해야 자신이 태어난 촌락이나 지역을 넘지 못했지만 국민국가는 사람들의 귀속 의식을 지리적으로 넓혔다. 국가에 대한 사랑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열광적인 배회 사상으로 변질되면 그 감정은 병든 것이다. 이 광기도 프랑스 혁명의 부산물이었다. 나폴레옹군에 소속된 병사 쇼뱅이 극심한 고향감을 드러내며 그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 극단적 애국주의라는 말은 이 병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때까지는 인류에게 없었던 질병인 듯하다. 예 씨라는 훌륭한 청년은 이고 시절에 약간 쇼비니즘에 걸렸다. 기내에서 읽은 그의 정의는 이고 시절 친구 양위리 씨가 쓴 어느 대만 지식인의 비극,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예성지 정의이다. 예 씨는 나와 동갑이다. 단지 나는 혼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씨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식민지였던 대만에 태어났다. 하지만 당시 대만은 본토보다 순화된 일본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씨는 나보다 모범적인 일본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 씨는 이중생활자였다. 순수한
한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대마너라고 불리는 푸제너를 사용했다. 집을 나가서는 표준 일본어를 사용한다. 타이나년 신영에서 성인이 되었다. 신영은 17세기 정성공 시대에 둔전병에 의해 개척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나는 이 여행에서 이 마을에 들렀다. 역 건물 천장 근처 벽에 신영역이 공습받았을 때의 여객 피난 장소라는 베이징어 게시가 있어서 현대 타이완이 놓여 있는 정치적 환경을 떠올리게 했다. 대륙 중국이 설마 싶지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대만은 제당으로 번성했다. 신영에는 염수항정당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다. 예 씨의 양아버지인 예총 씨는 그 회사 직원으로 65세까지 인사궤 근무하며 과장까지 되었다고 한다. 예 씨는 사택에서 자랐다. 그 수기에는 푸른 다다미의 신선한 향기를 맡을 무렵 설날이 찾아온다는 문장이 있었고 생활은 우리 혼슈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과정인 신영공학교 시절 유년구락부나 소년구락부를 애독했다는 것도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타이난 제1중학교에서 배우고 그 후 혼슈의 구제고등학교를 목표로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양부의 풍족한 봉급이었음에 틀림없다. 인영한 재수를 해서 센다이의 구제 제2 고등학교 이과 을류에 들어갔다. 내가 민족의식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일본에 가서부터였다라고 한다. 입시 공부를 하는 중에는 괜지에서 하숙했다. 그때 중국의 한 유학생에게서 민족의식을 고취되었다. 그의 자서전이나 수기에서는 한민족이면서 동시에 일본 국민이라는 모순을 이중생활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중생활은 괴롭다. 고통을 감내하며 두 가지 생활을 양립시켜야만 한다. 그것에는 인내가 중요하다. 예 씨의 모순은 큰 틀에서는 전쟁 전 일본의 모순이기도 했다. 전쟁 전 일본은 미국 정도의 다민족 국가였다. 예를 들어 살린의 킬야크인, 홋카이도나 쿠릴 열도의 아이누인,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령에서 위임 통치된 남양청 산하의 카나카인이나 참으로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일본계, 조선계, 대만 산지인, 한족계 등 다양했다. 다만 전전의 일본 국가는 그것들을 일개의 종속계인 것처럼 대안점에 국가로서의 착오가 있었다. 1941년 동화를 믿었던 예 소녀는 일본식 성명을 등록했다. 이는 전년에 성명을 가능한 한 일본식으로 하라는 법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으로 개명한 사람은 대만 전역에서 추정 10수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예 씨는 하야마 다스오가 되었다. 당시 제2고의 독일어 교수 중에 나치의 반유대인론을 열렬히 고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예 씨는
여기에 경도되었다. 세상은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했다. 손문도 그것에 조종당하고 일중전쟁도 그 음모에 의한 것이며 러시아 혁명도 유대인의 책략의 결과이고 미국의 건국마저도 그렇다고 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추방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보다 위대하다고도 그 교수는 말했다. 사물을 기호화하여 논리를 유사 수학처럼 사용하면 어떤 궤변이라도 구축할 수 있다. 이 이론도 그중 하나이다. 제2고등학교 그 교수의 사상은 그 유대인 음모론에 히라타 아스타네의 신도론을 더하여 극단적인 우익 사상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교수는 호국학이라고 불렀다. 예시가 한때 그 설에 심취한 것은 앞서 말한 이중생활의 고통에 마취를 가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보다 전 학도 출진, 이 있어 문과 계열 학생이 학창에서 출정했다. 예 씨가 경애하던 1년 선배인 가쿠다 히더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가쿠타 히더 형이 항상 미소 띠고 이마라고 말해줬다고 수기에 쓰여 있다. 그 시기에 나도 오사카의 학교에서 변경에 들어갔다. 가쿠다 씨는 살아남아 나중에 아사히 신문사 출판국에 들어가 이 가도를 가다를 쓰고 있는 시기 도서 편집 실장이었다. 나는 이 전기의 이 구절을 읽고 예 씨에게 더욱더 친근함을 느꼈다. 미일 전쟁은 4년 만에 파국에 빠졌고 그 이전부터 8년이나 계속되던 일중 전쟁도 수렁에 빠져 있었다. 대륙에 있던 일본군은 중국 정권인 장제스의 중화민국 국부군과 싸웠고 또한 중국 공산당군과 싸우고 있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장제스로서는 일찌감치 일본군과 화해하고 중공군과 싸우고 싶었을 것이다. 장제스군은 미영회, 심지어 소련에서조차 지원이 있었으나 사략이 극심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잃었다. 이에 대해 중공군은 군기의 엄정이라는 단 한 가지 점만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일본이 항복했다.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일본군에게 중국 정구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장제스는 충칭에 있었다. 그는 선발대로서 천이를 타이완에 파견했다. 천이는 한때 푸젠성 주석 시절 한성을 부패로 물들인 악명 높은 아시아형 정객이었다. 그는 재임 2년간 대만을 사유화하고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천이의 부하들은 병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작은 천이었고 중국의 과거 왕조군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이익밖에 없었으며 또한 정복군으로서 대만인을 무수히 학살했다. 천이는 통적 혐의로 1950년 총살당했지만 천이 이후에도 대만의 피정복 상황은 이어졌다. 일본의 패전 당시
예 씨는 동경대학 의학부에 재학 중이었다. 곧 천희시대의 대만으로 돌아간다. 천희가 군을 이끌고 대만에 상륙했을 때 대만의 사람들은 조국이 온 것에 모두 기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본 시대에 헌병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동안 쏜 적이 없었다. 관료 중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도 없었다며 일본 시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 씨도 우선은 이중생활자에서 한 명의 국민이 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곧 환상은 사라졌다. 변함없이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 씨는 현실보다 독일풍 진공 속의 논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대륙에 중국 공산당의 적을 두면 이중생활자에서 하나의 자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진공 속에서 생각했고 입당함으로써 그 일을 진공 내에서 해결했다. 1949년 대만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결혼했다. 신부는 타이난 이중 시절 동급생의 여동생인 곽숙자이고 장인은 기독교 장로파의 장로였다. 얼마 안 가 대륙을 잃은 중화민국 자체가 국가 전체로 대만으로 왔다. 예 씨의 당적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옥중에서 사내아이의 탄생을 알았다. 죽음을 각오한 예 씨는 옥중에서 장인 장모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모든 것을 예수에게 바치고 신의 사랑에 감사한다 라고 밝혔다. 만년에는 크리스천이었다. 1950년 11월 29일 많은 타이완인과 함께 벌레처럼 처형됐다. 저자인 양위리 씨 자신도 극적인 반생을 보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예 씨의 전기를 쓰기 위해 유족을 찾았다. 1990년 그의 아들 예광희 씨가 대남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대학의 교수였다. 양위리 씨가 전화로 통화하자 망부 예 씨, 자신은 끝내 보지 못했던 이 갓난아기가 수화기 너머에서 망부의 모교 이고의 교가를 우렁차게 불렀다고 한다. 신기한 광경이다. 슬픔만이 시간을 넘어 인간의 전승을 전하는 것 같다.